안녕하세요. 주말 만드는 취업 비법들 존비스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기소개서는 특히 1번, 5번 문항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번, 5번 문항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고용보험의 관리 주체는 고용노동부지만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현재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특수고용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은 관련 역량에 대한 평가를 중요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기소개서 문항은 직무에 대한 역량을 파악하는 1번과 2번, 직업기초 역량을 확인하는 3번, 4번, 5번으로 이루어져 구성 자체는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차 서류 전형 단계에서 자기소개서와 교육 이수사항, 자격증 등을 평가해 10배수로 선발합니다. 그런데 교육사항에 관련된 내용은 3차 면접 전형에서 압박 질문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면접이 1인 집중 면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차 서류 전형 단계에서 합부를 가리는 자기소개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전형이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자기소개서를 적부로만 활용합니다. 그러나 현재 점차 서류 전형 단계에서 자소서를 평가하는 기관, 즉 합격, 불합격으로 몇 배수 인원을 선발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성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적부로 통과한 자기소개서의 경우 면접 단계에서 직무 관련 역량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자소서의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적부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작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합불 자기소개서의 합격 자소서를 보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적부로 통과한 자기소개서와 합불 자기소개서는 같은 경험사항이라도 문제, 행동, 결론, 성장한 점을 기술하는 내용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이지만 그런 차이가 구체적인 자소서와 추상적인 자소서를 만들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단의 자소서를 작성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본인의 자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번과 2번 문항은 직무 역량을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과 근로복지공단을 지원한 동기를 결합시켜 기술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과 2번 문항은 지원 동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1번 문항의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과 같은 질문에서는 교육사항과 연관해 작성하라고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 영영 전공을 선택해 역량을 갖추어 현재 지원했다 와 같은 형식으로 말씀드리죠.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1번 문항은 다른 내용으로 작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항에서 직무 관련 역량을 물어보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현재 공단의 역할이 강화되는 측면, 그리고 산재 재활의료 전문기관과 같은 공단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작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항은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 타인과 차별화된 본인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직무 관련 준비된 역량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학교 교육, 직업 교육을 포함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저는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직무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업과 지원 직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역량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타인과 차별화된 본인의 역량을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항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했던 경험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해결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사고력을 확인하려는 의도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은 창의적, 비판적, 논리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원인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찾아 실행하고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결 과정을 통해서는 본인이 배운 점, 그리고 현재 성장한 점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문항은 학교나 회사 같은 조직에서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갈등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낸 경험에 대해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 문항은 대인관계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역량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공단의 특성상 다양한 민원인과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 작성 능력, 문서 이해 능력, 의사표현력, 경청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업무에서 중요한 능력은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도 문서 작성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지원자의 문서 작성 능력이 나타낼 수 있는 경험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 능력, 자료 수집이죠. 수리 능력, 통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보 능력과 수리 능력 등의 역량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5번 문항은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며 공단 직원으로서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본인의 가치관 중심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객 만족도는 보통 또는 양호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윤리경영 평가에서는 내부 청렴도와 이해관계자 소통 등에서 낮은 등급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직원들의 자발적 윤리의식 고취가 매우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단과 같이 전체 노동자와 관련된 기관의 직업윤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단의 신뢰성은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업윤리 6가지 덕목인 소명, 천직, 직분, 책임, 전문가, 봉사의식 등에서 지원자의 가치관에 맞는 덕목을 찾아 서술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명의식, 천직의식, 직분의식, 책임의식, 전문가의식, 봉사의식 등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단의 혁신 경영을 위해서는 1번과 5번 문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1번과 5번 문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좀 알면 되는 취업 비법들 좀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